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지방선거 특집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지방선거 관련 소식으로 럭키 뉴스를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던 오늘 전국의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감 시한인 자정을 앞두고 주요 거점을 돌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중입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서는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막바지 유세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으며 추 후보는 오전 일찍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성남, 광주, 이천, 용인 등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으며 오후에는 수원 나 해석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전날 밤샘 유세를 벌인 양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부천과 광명, 양평, 선남 등을 숨가쁘게 훑으며 마판 표심을 공략했으며 또 오후 들어서 용인과 수원은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저녁 시간대에는 화성 동탄역 교차로에서 피날레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접한 중심부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근에서 동시에 총력 유세를 펼치며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의 절대적 텃밭이라는 공식이 깨지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전북지사 선거에서 후보들은 한 채 양보도 없는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새벽부터 전주 환경미화원들과 차고지에서 만나 한 표를 호소했으며 무소속 김관희 후보는 자정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인생 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서 밤 9시로 예정된 자신의 너튜브 채널 김광영 TV 라이브 방송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또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들은 춘천 유세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도민의 선택을 기다리며 민주당 전국 공천 1호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우상호 후보는 이날 강릉과 평창, 병월, 원주에 이어서 춘천 운이 사거리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춘천 8호 광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향한 거리 유세로 하루를 시작한 뒤 춘천 정역을 살살시 누비는 이른바 금음악 유세를 펼쳤으며 또 남부지방에서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치열한 유세전이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위성공 후보는 제주 민속 5일장 등 제주시 곳곳을 돌며 민생초에 나선 뒤 저녁에는 많은 시민이 몰리는 제주시청에서 총력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오전에 환경미화원, 운전종사자 등을 만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밤에는 제주시 용담 이동 공영버스 차고지를 찾아서 버스 기사 간담회를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남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김경수 후보, 국민의힘 박환수 후보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화력을 현장 유세에 쏟아붓는 중이며 또 부산시장 후보들도 피난의 유세를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유세차를 타고 원도시민 영도구와 서울 사하구, 중구, 부산 진구를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한 후 저녁에는 정치적 고향인 부산 북갑에서 표심을 공략합니다. 또 국민의힘 박형주 후보는 기장군과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서문역 등지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저녁에는 서면 주디스 태화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며 전날 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 사고 영향으로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거나 대부분 조용한 유세를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전에 이어서 이날도 희생자 애도에 집중한다는
중단하자는 취지로 선거운동원 거리 유세 등 모든 외부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사고 직후 유세를 잠정 중단했지만 이날부터는 유동과 노고성 없는 방식으로 조용한 선거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조상후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원희 후보도 대규모 유세전보다는 조용히 시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표밭을 다졌으며 또 대구시장 후보들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 청년 유세전을 펼치며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 함께 치러지는 지역의 후보들도 막판 부동층 지지를 얻기 위해 분장 하루를 보내는 중이며 또 경기 평택에서는 후보 5명이 선거구 전역을 돌며 막판 표심 먹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 북갑에서는 보궐선거 후보들이 낮에는 구포, 만덕, 덕천 등을 돌고 유권자를 만난 뒤 오후에는 마지막 집중 유세나 피난의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감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로 불렸던 인천 계안을에서는 3명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촘촘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인천 연수갑 여야 후보들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권자 표심을 찾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울산 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종이 내린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바지 유세 활동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하던 오늘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그간 각 당 지도부 윤농해온 선거 전략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치르는 이번 선거는 종반으로 치를수록 진보 보수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면서 곳곳마다 접전 혼전 양상을 빚었으며 흔들리는 표심을 끌어올 전략이 어떤지에 따라 성적표가 달라질 공산이 컸습니다. 여야 선대위 지도부는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서 접전지의 승부처 방문을 피하는 정력을 썼으나 그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에 기대며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보수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서울 서소문 구가 붕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성주 SK 하이닉스 유독가스 누출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두 차례나 유세가 중단되는 등 안전 이슈가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는 중도층 자극에 따른 표심 이탈 리스크를 최저하기 위해서 격전지 직접 등판을 자제하는 노키시 선거 유세를 펼쳤으며 민주당 정청래 송괄 3인 선대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데다 이번 선거에서 접전지를 분류된 데 두고 부산 등 경남권 지원 유세를 최소화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정 위원장의 선거 유세 동선을 권역부를 분석해보면 충청권이 11회, 서울이 5번, 경기 4번, 인천 1번, 전남 4번, 전북 1번, 경북 2번, 경남 2번, 강원 2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대구, 부산 등 핵심 승부처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텃밭인 전북도 한 번 유세에 그쳤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의 경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개인기에 맡기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또 전북인 경우 전통적인 텃밭임에도 김광영 전북지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여론조사상 첫 접전을 벌이면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동영 산임선거대책위원장의 동선 역시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격전지보다 고향인 충청권에 집중됐으며 장 위원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충남에 5번, 대전에 4번, 세종에 1번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3번 유세 일정을 가졌으나 정작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으며 장 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정해 보수 지지층 분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유 면지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정청래, 장동혁 대표 모두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스윙 보터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원 유세를 해서 좋을 것이 없고 중도층에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 현직 대통령의 이름도 선거전에서 끊임없이 오늘되었으며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지낼 때도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기호 1번을 찍어달라며 국정 안전운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막판 유세전에 내세워서 보수 총결집을 유도하고 정권 심판론을 띄웠으며 박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 및 부산, 울산, 경남, 충청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고 이 전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권 압박에서는 여야의 선거전이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민주당으로서는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당 지지율보다 앞서왔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내세움으로써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기호 1번 줄 투표를 유도하는 게 핵심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12.3 불법 개혁과 탄핵에 이은 대선 패배로 보수 지지세가 급격히 쪼그라든 국민의힘은 선거전을 이끌어갈 뚜렷한 당내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이에 보수 진영 출신인 두 전직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기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난전 이슈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며 민주당이 삼성역 GTX 철근도다 서울수문 고가 붕괴를 고리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진 와중에 또 어제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청주 SK 하이닉스 유독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안전 이슈가 돌발 악재로 번지지 않도록 집중 유세를 즉시 중단하며 선거 로고송과 율동을 자제한 채 체벌한 유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서수문 고가 붕괴와 하나 에어로 폭발 사고 때 두 차례나 전국 후보 캠프에 유세 중단을 지시했으며 정청래 위원장은 일부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사고 지역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서수문 고가 붕괴 직후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으며 현직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는 고가 붕괴 당시 유세를 멈췄다가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사흘 만에 본격적인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또 장동혁 위원장은 전날 하나 에어로 폭발 사고 소식이 알려져서 제주 및 울산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찾았으며 대구 달성에서 지원 유세 중이었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다 자칫 안전 이슈를 도외시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득표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신중한 인식이 여야 지도부와 각 후보들에게 자리 잡은 모습이며 또 선거진이 치열해질수록 여야 정당 및 후보 간 고소 고발전도 빈번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앞서 김 의원은 정 후보의 칸쿤 출장, 주치 폭행 사건,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주치 폭행 사건의 피해자 녹취를 공개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전과 해명과 삼성역 HTX 철근 노락 공사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을 고리로 선거 중립 의무를 신경 쓰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와 부산 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의 후보자 TV토론이 투표 전 단 한 번에 그쳐 정책 실종 선거에 부추긴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가운데 또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시작일 전날 밤 11시 심야 시간대에 방송돼 유권자들 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선거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주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900선을 터치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8,800대에서 상승 마감했으며 외국인이 18거래 연속 8절을 이어갔으나 개인이 대거 사저로 맞서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 오른 8,801.49의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권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전장보다 94.81포인트 오른 8,884.19로 출발해서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으며 또 상승폭을 키우며 8,933.62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8,900선을 넘었던 가운데 장중 고점 기준 9,000선까지는 불과 66포인트가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전환한 뒤 한때 8,503.1위까지 낙폭을 키웠으며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어 낙폭을 줄여 등락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왔었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2.1원 오른 1,516.4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조 6,095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순매도액은 역대 세 번째로 많았으며 역대 1위와 2위는 각각 지난 2월 27일과 5월 7일에 기록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지난달 7일 후 이날까지 18거래 연속 8절을 이어갔으며 이는 역대 10번째로 가장 긴 순매도 기록이자 지난 2020년 3월 5일에서 4월 16일 이후 6년여 만에 최장 순매도 기록이며 역대 9위는 지난 2005년에서 3월 3일에서 30일 사이의 기록입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조 3,473억 원, 2,413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이날 개인 순매수액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던 지난달 15일 이후 2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1,53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며 세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엔비디아가 급등해서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던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행사에서 AI 노트북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영향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을 위한 대화가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중이며 언급한 것도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한 가운데 뉴욕 증시 장마감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일주일 내 이란과 휴전 연장, 호르무즈 개방 혐의를 예상한다고 반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휴대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깜짝 실적을 공개해 시간 내 거래에서 29%나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코스피 증시도 장 초반 상승 초반에서 8,900선을 뜯으며 이른바 9,000피 돌파에 대한 기대를 키웠으나 장중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축소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의 정예군 이스나 혁명 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역을 지나가던 상선을 순양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장중 전해져 투자진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 가운데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코스피의 낙폭을 3.25%까지 확대되어 8,500서마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일을 맞아서 국내 증시가 휴정하는 가운데 최근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선제적으로 추돌된 측면도 있으며 지난달 월간 코스피 상승률은 28.5%에 달합니다. 또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불안이 커진 점도 매도세를 저격한 모양새며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 분위기였습니다. 한 대신정부 연구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확대되며 주가 하방 압력을 적용했다며 최근 주가가 급등한 주도주 중심으로 투매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지수는 다시 상승폭을 줄였고 장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7만원 선을 터치하며 주식의 상방 압력을 가했고, 이날 장중 삼성전자가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 역대 처음으로 240만 원을 돌파한 뒤 하락 전환하여 반도체 대형주의 희비가 엇갈렸으며,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주와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HD 현대중업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이 커진 종목들은 주줄이 강세였으며, 젠승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이번 주 방한 앞두고 깐부 회동 기대감에 급등했던 LG전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네이버도 올랐습니다. SK텔레콤도 젠승황 CEO가 전날 GTC 타이베이 기조 연설에서 SK텔레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언급하면서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밖에 SK하이닉스 최재주주 SK스퀘어도 상승했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주도 동반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보험, 통신, 유통 등이 올랐고, 금속, 기계장비, 증권 등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포인트 내린 1026점 영상의 장을 마치며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 하락한 1044.89로 출발해 나보키 크였으며 한때 1009.75까지 밀려 1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 연속 하락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4,090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60억 원, 1,28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전 지주와 알테오젠, 삼천작제약, HBA 등이 내렸으나 주성 엔지니어링, 코오동 티슈진, 니카겐 바이오 등은 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젠승환 CEO가 전날 한국 로보틱스 중요성을 언급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로봇주의 로봇스타는 상한가의 사창을 마쳤고, 유일로보틱스, 클로봇 등도 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잔마감 시장 기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7,793조 1,98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인도를 추월해 세계 6위로 올라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일도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덥습니다. 운이 나는 서해상에서 둔집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이며,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32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 이맘때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는 것이며,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이 20에서 32, 인천 20에서 29, 대전 17에서 31, 광주 18에서 30, 대구 18에서 32, 울산 18에서 27, 부산은 20에서 26입니다.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가운데 내륙은 체감온도가 30도 안팎에 이르며, 체감온도는 기온의 습도를 반영해서 산출한 가운데 기온이 같을 때 습도가 10% 오르면 약 한도 정도 높아집니다. 한낮 햇볕에 대기 오염 물질이 광합 반응을 일으켜 오후쯤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짙어지며,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호남, 대구, 경북, 경남의 오존 농도가 나쁜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낮 동안 대기 하층 공기화되어져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호남 내륙, 경상 내륙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며, 강수량은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40, 나머지 지역은 5에서 20이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짙은 난개가 발생하며 시정이 200m 미만으로 짧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밝을 경우 서해 먼바다와 동해상엔 해무가 끼며 그 영향으로 일부 섬이 안개가 휩싸여 가시거리가 200m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단 인력이 강해서 바다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 해안엔 너울이 유입돼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물결이 들이칠 것으로 보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이면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본 투표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내일은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이니까는 투표에 많은 동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럭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럭키도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국 동시 지방선거 특집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어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 플러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올 텐데요. 그 나머지 수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2등 보너스는 오늘 P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고요. 6개를 다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소수점을 제거하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니까는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럭키 주가 1, 20 예측 이벤트입니다. 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저희 게시판에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규칙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6시가 되면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참여를 해야 당일 추첨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되니까는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입니다. 따라서 저녁 6시 이전까지 참여를 해야 당일 추첨 인정되니까는 시간 잘 준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적으실 때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너무 부적절하게 적으면은 참여가 100%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올바르게 적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고요. 올바르게 적은 범위는 바로 1에서 20이고요.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요. 이것도 잘 참조해서 하나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측 이벤트 소개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럭키주가 1일시 예측 이벤트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추첨을 진행할 건데 일단 단위만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만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 억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전해드리니까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2일 럭키주가 120 예측을 6월 2일 럭키주가 120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63,255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피의 거래 대금은요, 69만 1,096억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코스닥 거래량은 77,480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만 2,233억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여섯 4개를 다 전해드렸는데 이제 4개를 다 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계산할 텐데 어쨌든 신중하게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얼마가 나는지 꼼꼼히 판단해 보시면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산을 하고요. 계산이 끝난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 결과 굉장히 어려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짜여진 범위의 숫자와 그 끝자리 숫자가 같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저희가 좀 굉장히 어렵게 계산을 해놨는데 일단 결과 얼마인지 일단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개를 합한 결과는 바로 94만 4064입니다. 94만 4064로 기록됐습니다. 이 값이 나왔고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을 나누게 됩니다. 200을 나누면 4720.3233입니다. 그런데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인데 일단 235번씩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 곱하기 20은 4700, 470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700을 빼면 20.3233입니다. 하지만 또 수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수수점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수점마저 제거를 한다면 오늘 당첨 숫자는 바로 20, 즉 20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층이 당첨이 됐습니다. 20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진행할 건데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포함됩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선거 운동으로 인한 특별 방송으로 인해서 한 번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2등 보너스 오늘만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2등 보너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고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 알아보겠습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 31,862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2등 보너스 거대 대금인데요. 거대 대금은요, 63만 5,042입니다. 즉, 63만 5,042 억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개를 다 하다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이것도 계산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릴 테니까는 이것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결과였습니다. 네, 그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얼마였는지 이것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161만 968입니다. 161만 968이 됐습니다. 이 값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나누게 됩니다. 200을 나누면 8054.8433입니다. 8054.843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인데 일단 402번씩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2 곱하기 20은 8040, 즉 804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8040을 빼면 14.8433입니다. 하지만 또 수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수수점마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수점마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4, 즉 14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4층으로 당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났고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1등은 20층이고 2등 보너스는 14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층과 14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내일은 선거일이 되면서 주가가 개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개장일은 목요일이니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조와 양해 바랍니다. 저희 럭키 주가는 내일은 선거 여파도 방송되지 않으니까요. 내일은 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네, 다음 방송일은 6월 4일이니까는 6월 4일에 다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또 지방선거 날입니다. 네, 지방선거 개최되니까요. 네, 투표 잘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투표 잘하셔서 모두 다 힘내는 사회로 이어지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전해드린 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6월 2일 지방선거 특집 럭키추가 12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개장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2번 서민 복지로 꿈과 희망이 2번 넘치는 대한민국 홍준표 대한민국 위기 극복할 방법 2번 안보가 경제다 기호 2번 홍준표 국민 위해 뛰는 2번 홍준표 2번 든든한 홍준표 이글 타는 줌표 바라봐 2번 이 안에 너 있다 홍준표 한국당 2번